그 말은 뭐냐면 전혀 안 마시는 것보다는 몸에 끼치는 해가 조금 마시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로운 정도를 보면 술을 한 잔 정도 마셨을 때 안 마셨을 때보다 덜 해롭다는 거죠. 앞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에탄올은 대사돼서 몸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술 마셨을 때 불편해지는 느낌들은 대부분 아세트알데하이드예요. 보통은 에탄올이 대사돼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면 바로 아세테이트로 대사돼서 아세테이트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많이 마시면 효소가 그걸 다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처리를 빨리 못하니까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쌓이게 되고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소위 숙취 반응들을 나타내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빨리 대사시켜야죠. 그리고 배출시켜야죠. 몸 밖으로 빨리 나와야 에탄올이 주는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빨리 빠져나오게 하느냐? 대사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알코올은 휘발성 물질이에요. 어제 저녁에 마신 술인데 아침에 입에서 술 냄새 나는 걸 느껴본 적 있죠? 그건 입안에 아직도 술이 남아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숨 쉴 때마다 기화된 알코올이 숨 쉴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빨리 빠져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면 빨리 빠져나오겠죠. 호흡 속도를 증가시키면 빨리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술 마시면 어떤 사람들은 뛰어요. 숙취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뛰면 호흡 속도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환기 속도가 증가해요. 마치 창문을 열어놓고 공기가 막 순환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빠져나가는 거죠, 술이. 또 체온을 올리면 빨라져요. 그래서 사우나 같은 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체온을 올려주니까 신진대사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생리 반응을 변화시켜서 우리 몸의 생리 반응을 변화시켜서 빨리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대사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숙취 해소제들이에요. 헛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사 활성을 증가시켜요. 술을 빨리빨리 분해시키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대사 속도가 증가하니까 에탄올 함량이 혈중 농도가 떨어지고 아세트알데하이드 혈중 농도가 떨어지면서 그 숙취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되는 거죠. 어느 나라 가면은 우유를 마셔라 그러고 어디를 가면은 꿀물을 타서 마시라 그러고 그런데 그런 숙취 해소 방법이 알코올을 빨리 몸 밖으로 배출시키려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에탄올이 우리 신경에 주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탄올 알데하이드가 하는 작용 중에 하나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몸 안에서 불필요한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덜 일어나게 하고 활성산소가 덜 만들어지게 하면 술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독소들로부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작용이 있냐면 술을 마시면 비타민 B1 결핍이 생겨요. 심각한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게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반복되면 마치 치매를 앓는 것처럼 뇌에 변질이 일어나요. 그래서 술을 마셨을 때 꼭 복용해야 되는 비타민 중에 하나는 치아민, 비타민 B1이에요. 그러니까 대사를 빨리 해서 헛개 같은 걸로 대사를 빨리 해서 술을 제거하는 그런 숙취 해소제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치아민이에요. 머리 아프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잖아요.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진통제는 매우 위험합니다. 간이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타이레놀도 간독성이 있는 물질이에요. 간이 치명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 부전 때문에 사망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셨을 때 약을 복용하는 건 매우 조심해야 돼요. 숙취 반응과 연관돼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알코올 중독자들이 꽤 있었어요. 술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디설피람이라고 하는 약을 썼었어요. 이게 몰래 그 부인들이 남편의 국에다가 타는 약이에요. 디설피람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아세테이트가 되는 거를 막아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먹은 술은 다 아세트알데하이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국과 함께 술을 마셨어. 그랬더니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불쾌감과 두통, 메스꺼움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에 있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내 몸이 술을 안 받는구나. 그걸 한 2번 경험하면 이제 술을 끊어야 되겠다. 금주를 유도하는데 사용하는 물질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인데 금주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한테 미리 공지하고 디설피람을 먹여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겁나서 술을 못 먹어. 술만 먹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금주 보조제로 디설피람이라고 하는 약이 사용되었어요. 포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근거가 좀 약합니다. 포금은 과학적으로 알코올 혈중 농도가 0.08% 이상 되었을 때 포금했다 라고 평가를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러니까 혈중 농도가 중요한 거예요. 혈중 농도에 의해서 그 알코올의 작용 강도가 달라지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대사능이 좋아가지고 1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서 소주 2병을 마셨는데 0.08%까지 안 올라가요. 들어오는 족족 대사를 시켜버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소주 1병 전에도 0.08%에 도달해요. 대사 활성이 낮으니까. 그리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낮습니다. 소주 1병 정도에 소주 7잔 이상 되면 보통 사람은 0.08%를 넘어가요. 30분 안에 그 소주 1병을 마셨다. 그럼 그거 포금이에요. 근데 여성은 40g만 넘어가도 0.08%에 도달돼요. 왜? 대사 효능이 떨어지니까. 한 5잔, 소주 5잔 정도 마시면 포금에 해당할 수도 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뭘로 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로 한다. 에탄올이 위에도 있고 간에도 있는데 간이 주죠. 간의 효소 활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런데 여성과 남성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위에 분포하는 알코올 대사 효소가 남성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알코올 대사를 훨씬 잘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어디냐? 간이에요. 간에는 알코올 디하이드로지네이즈뿐만 아니라 사이토크롬 효소, 그건 알코올만 대사하는 게 아니라 생체 내에 있는 다른 물질 또는 약 이런 것들 대사시키는 효소이기도 해요. 저농도에서는 알코올 디하이드로지네이즈가 대사효소 역할을 주로 하고 그 대사효소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농도가 높아지면 이 CYP가 작동을 해줘요. 그런데 이 대사효소 활성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간이 먼저 공격을 받는 이유는 실제로는 위나 장이 먼저 공격을 받죠. 처음 접하는 게 뭐예요? 위예요. 위 점막에 점액질을 녹여버리고 위 점막을 자극해요. 그러니까 속이 쓰리죠. 아주 빠른 속도로 흡수되니까 흡수된 위나 소장에서 흡수된 모든 알코올은 다 어디로 가느냐? 바로 다 간으로 가요. 그러니까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거니까 1차적으로 공격받는 곳이 간이에요. 근데 간에는 이 대사 효소들이 대사를 시키는데 그걸 다 대사시키지 못할 만큼 많이 마시면 누가 타격을 먼저 받겠어요? 간에 있는 세포들이 먼저 타격을 받죠. 그래서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차적으로 공격받는 게 이 소화기, 위나 십이지장이지만 거기서는 빠른 속도로 흡수돼서 간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위 십이지장과 동시에 간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간 독성, 간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한 거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이때 간이 보통 평균적으로 간이 에탄올을 대사시키는 대사능은 약 7ml, 한 잔 정도, 1시간에 한 잔, 맥주 한 잔 정도 대사시킬 수 있대요. 기껏해야 10mg 이하를 간이 대사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술 마시는 사람 없잖아요. 1시간이면 맥주 한 병 마시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머지 간이 대사시킬 수 있는 영양을 벗어나서 들어오는 것들로부터는 다 독성 공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을 계산하면 내가 4시간 동안 마실 양이 얼마 정도 되는가. 몸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간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마실 수 있는 한계 범위가 어딘지.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술잔은 그 한 잔을 마셨을 때 뇌에 느낌이 오도록 하는 정도를 가지고 술잔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위스키 잔은 적고 포도주 잔은 크잖아요. 포도주 잔이 아주 크지만 포도주 잔에 가득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그 한 잔을 마셨을 때 우리가 술을 마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이에요. 포도주로 치면 포도주는 보통 13%에서 16%, 뭐 적게는 12%짜리도 있지만 그렇게 그런 정도예요. 그걸 한 잔 마시면 그걸 연구를 했어요. 조사 연구를 했더니 술은 반응에 있어서 U자형을 그리는, 술을 안 마시는 것보다, 전혀 안 마시는 것보다 조금 마시면 오히려 좀 도움이 된다. 그런데 요즘은 U자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L자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낮은 내려갈 때는 낮게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는 높이 올라가도록 하는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전혀 안 마시는 것보다는 몸에 끼치는 해가 조금 마시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로운 정도를 보면 술을 한 잔 정도 마셨을 때 안 마셨을 때보다 덜 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혈관 확장, 그 다음 혈전 생성 방지, 정신적 건강. 이게 조금 릴렉스 되잖아요, 술 마시면. 그런 것들이 일으키는 양이 어느 정도냐? 그게 한 잔이라는 거예요. 소주 한 잔, 와인 한 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을 지나가면 급격히 해로운 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적은 양의 와인 한 잔을 마시면 혈압이 떨어지는데 많이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리고 혈전 생성이 더 증가해요.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이런 해로운 반응으로 바뀌는 거예요. 양이 많아지면. 그 한계를 정할 때 예전에는 2잔이라고 했었는데 요즘 1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잔 마시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다음 또 왜 포도주냐? 포도주에는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요. 포도에 있는 것 중에 알코올의 장을 녹는 것들이 거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몸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다른 술에 비해서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건강의 이점들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실제로 중세시대, 고대나 중세시대는 포도주를 약으로 썼었어요. 그러나 그걸 양을 증가시키면 해로운 정도가 훨씬 더 강하다. 그 밸런스가 중요한데 해가 더 커진다. 건강을 위해서 마시겠다라고 핑계를 대시려면 한 잔으로 끝내셔야 됩니다.